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시황 분석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네. 현재 그린 생명과학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사실 코로나가 다시 돌아온다면 너무 무섭기도 한데 5년 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주식에 대한 대비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가장 먼저 진단키트 쪽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적인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재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식품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산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확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예,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임상 3상까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 그런 임상 3상을 맞춰놓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팬데믹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사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었죠. 예, 치료제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빠르게 치료제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만큼 이 확산은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 대응이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6.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첨단 바이오 쪽에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원만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책은 사실 바이든부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중국에 대한 어떤 첨단 바이오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생물보안법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원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상원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상원 의원의 70%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슈도 아마 조만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달 말이죠. 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그 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군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린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제약바이오 군들 또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초입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상한가 갔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추가적인 이슈,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어떻게 보면 또 마스크 쪽 관련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저도 지금 당장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제약바이오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으로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부터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시 코로나의 공포가 돌아오기 전에 이 확산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더해서 굵직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코로나 이슈 직전에는 제약바이오를 좀 꿈틀거리게 했던 업종이 바로 뭐 항암제랑 비만 치료제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이슈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들어갔는데 관련해서 또 계속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나 뭐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진단키트 쪽 관련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임상 3상을 마무리해 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임상에 대한 임상이 일상당 거의 뭐 한 10억 원, 20억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3상까지 끝내려고 하면 거의 뭐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R&D에 들어가는 돈을 사용을 했는데 바로 또 엔더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기업들이 그 R&D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이 여기에서 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했던 기업 중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장기 이평선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집 국면이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보톡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사실 큰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했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에 맞춰서요. 이번 코로나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재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바이오로직스 시장에 큰 힌트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간밤에 미증시를 살펴보면요. 네. 이 섹터 중에서 뭐 진단키트나 코로나도 있었지만 양자도 또 뛰어오르더라고요. 네. ETF, 양자 ETF도 큰 상승세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 증시에서도 양자가 어마무시한 상승세 얻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일단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사실 엑스게이트가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긴 해요. 그쵸.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 다른 또 이슈가 있죠. 노벨상 후보로 들어간 ICTK, ICTK. 이 ICTK가 노벨상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두 종목이, 그러니까 ICTK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양자암호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ICTK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해주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매도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요 지금 19% 올릴 때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고 지금 약간 반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훨씬 적었다라는 게 이 고점에서 적었다라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양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게 뭐 14년 걸리는 지금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그러니까 10경년이에요 이게. 예, 뭐 단위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10경년. 예. 그러니까 그 걸리는 처리량을 5분이면 끝냅니다.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풀지 못하는 암호가 없다라는 이슈와 함께 사실 코인 쪽 블록체인도 깨지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감도 당시에 나왔었죠.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내에 획기적인 양자 컴퓨터를 오픈하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CK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ICK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11%가 넘는 11.95%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장기 평선 우리가 공부한 이 장기 평선 121선이죠. 요 121선과 60선을 밟고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꺾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봐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AI,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양자 암호와 또 파생돼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좀 소외가 됐으면서 정말로 그동안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그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오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으로 다시 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많죠.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불이 꺼졌다 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재 이슈가 있을 때는 또 크게 꿈틀거려주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자 암호가 사실은 상용화 되려면 좀 먼 느낌인데요. 이게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보려면 보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SKT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튀어 올랐으니까요. 보안 관련해서는 좀 선호하는 종목이나 키워드들 있으실까요? 보안 종목에서는 사실 드림 시큐리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이 약간 좀 제한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우리가 뭐 보안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실 안랩이죠. 안랩인데 약간 지금 안랩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사실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되려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근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자암호 쪽에서도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국책 과제 중에서도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주도하에 이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주도가 돼서 드림 시큐리티가 그래서 나중에 양자암호 쪽 관련된 보안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를 보시는 게 맞다. 사실 지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더라도. 근데 사실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집 과정인지도 매집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쪽에서는 사실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그리고 양자 보안 쪽에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종목 쪽에서는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자 보안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도 좋은 구간이니까요. 드림 시큐리티 양자 암호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더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다음 키워드는 건설 좀 만나볼까 해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사실 시장에서 건설은 그동안 큰 관심 받아가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사실 오늘 건설 얘기하기가 네. 좀 생뚱맞죠. 그쵸. 네,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가 건설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진짜 없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건설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 건설이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지금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이 25,000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 원까지 거의 가까이 왔어요. 지금 100%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근데 계속 지금도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거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으신 상황이라서 이게 왜 이 종목이 왜 올라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건설사도 많고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큰 폭으로 뛰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해외로 다 눈을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해외 수주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된 그런 발전소도 건설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건설사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지금 8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미 2023년도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리나라 기업단이 방문을 해서 이미 다 이 재건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상이 다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종전 이슈 나오고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진행 당시에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시키겠다고. 그리고 하루면 종전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막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그런 건설사들 중에 대우건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우건설은 미국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건설할 때 함께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트럼프 타워도 우리나라에 있는 트럼프 타워도 런칭을 대우건설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건설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인데 이 재무를 한번 보시면 매출이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건설사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대우건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건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UAE로 공급을 했었죠.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나간 기업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 본 기업은 두산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건설사로 대우건설이 나갔었어요. 자, 그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관련 발전소 관련된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 이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건설이 지금 분위기는 지금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밸류보다 지금 구간도 매우 저평가돼 있습니다. 정말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